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건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다음 주 갈라를 앞두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이 어제 최대 시속 100마일의 강풍으로 뉴욕 뉴저지 일원을 포함한 북동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펜실베니아 주지사들이 전자담배 규제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 추진 의사를 또다시 밝혀 논란이 예상됩니다. 미국은 속지주의에 따라 불법 체류자나 단기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이어도 미국 영토에서 출생한 아기에게 시민권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켄 쿠치넬리 연방이민서비스국 국장 대행이 한 행사에 참석해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를 위해 헌법 개정은 필요하지 않다며 연방의회의 입법 과정을 거치느냐 아니면 대통령이 행정명령을 발동하느냐의 차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연방수정헌법 제14조를 무시하고 출생 시민권제도 폐지를 강행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선 당시 미국에서 출생한 아이에게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속지주의 폐지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것은 물론 지난 8월 백악관에서 기자들에게 출생 시민권 제도를 폐지하겠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 같은 출생 시민권 폐지 발언은 기존 반이민 정책의 연장선에 있으며 내년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보수층 유권자들의 지지를 모으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쿠치넬리 대행은 오는 11월 12일 연방 대법원 심리를 앞두고 있는 불법 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다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카 수혜자들이 어떠한 상황에서 미국에 왔던 간에 불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밝힌 대로 연방의회, 대통령 간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에 시민권을 취득한 건수가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또 시민권 증서 신청서와 비이민 비자 갱신, 연장 신청서 등 온라인 서류 제출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18-2019 회계연도에 시민권 취득수가 83만 3천 건으로 1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했습니다. 영주권 취득은 58만 2천 건이며 노동허가 승인은 210만 건이었습니다. 또 2018-2019 회계연도 시작을 기준으로 올 8월까지 영주권과 시민권 적체는 각각 25%와 20% 줄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지난 회계연도에 온라인 서류 제출이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올 회계연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신청서는 총 121만 4,300건으로 전 회계연도보다 10.4% 증가했으며 시민권 증서 신청서와 해외 거주민 대상 시민권 증서 신청서, 비이민 비자 갱신, 연장 신청서도 온라인으로 제출 가능하도록 해 총 9개 신청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고용주가 온라인으로 구직자의 합법 취업 신분을 조회하는 전자고용 인증 시스템을 이용한 신규 구직자도 4천만 명까지 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민서비스국은 2018-2019 회계연도의 대표적인 성과로 영주권 발급을 제한하는 공적부조 개정안, 투자 이민비자 투자 액수 하한선 상향, 이민국 심사 대기 기간 동안 멕시코로 돌아가게 하는 이민자 보호, 프로토콜 확대, 멕시코 입국 전 제3국 방문자 제한 등을 꼽았습니다. 11월 영주권 문호에서 가족 이민 문호가 소폭 진전에 그쳤습니다. 지난 8월부터 대거 후퇴했던 취업 이민 발급 접수 일자는 10월 새 회계연도가 시작된 지난달부터 대부분 적체가 해소됐습니다. 국무부가 어제 발표한 11월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가족이민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한 달에서 두 달씩 진전했습니다. 시민권자의 성인 미혼자녀 1순위의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2013년 3월 1일로 전달에 비해 두 달 진전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13년 9월 1일로 한 달 3주 진전했습니다. 영주권자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 2A 순위의 경우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과 동일하게 오픈돼 있고 접수 가능 우선 일자도 2019년 9월 1일로 앞당겨졌습니다. 그 외 영주권자의 성인 미혼 자녀 2B 순위와 시민권자 기혼 자녀 3순위, 시민권자 형제 자매 4순위의 우선 일자들은 평균 한 달가량 진전했습니다.
취업 이민의 경우 유명한 특기자나 다국적 기업의 간부급 직원 1순위를 제외하고는 모두 이번 달에도 오픈됐습니다. 1순위 비자 발급 우선 일자는 전달에 비해 2달 앞당겨진 2018년 6월 1일,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전달의 2019년 7월 1일에서 동결됐습니다. 취업 이민 2순위와 3순위의 비자 발급 접수 가능 우선 일자는 모두 오픈됐으며 4순위와 5순위의 리저널 센터 투자 이민도 오픈됐습니다. 시민참여센터가 다음 주 갈라를 앞두고 한인들의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이번 갈라는 유일한 한인 연방의원인 앤디 킴 의원이 기조 연설을 맡게 됩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한인 사회의 권익 증진과 정치력 신장에 힘쓰는 시민참여센터가 창립 23주년을 맞아 기금 모금 연례 갈라 행사를 개최합니다. 행사의 기조 연설자는 한인 유일의 연방의원 앤디 킴 의원이 맡을 예정입니다. 시민참여센터는 장애인들의 권익 신장을 위한 비영리 단체 비타를 설립한 고등학생 이영은 양, 시민참여센터 풀뿌리 인턴 출신으로 엣지워러 시장에 도전했던 김진한 후보에게 풀뿌리 리더십상을 수여합니다. 그런데 일세만으로는 미국 내에서 코리안 아메리칸의 정치력 향상을 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저희가 사실 여러 가지로 느끼고 있습니다. 1.5세, 2세들도 같이 품어 안고 나가야 이제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또 한인 사회와 주요 정치권과의 교류를 통해 한인 정치력 신장에 힘썼던 김민선 전 뉴욕 한인 회장에게 커뮤니티 리더십상을 전달합니다. 위안부 결의안, 풀뿌리 인턴십 등 그동안 크고 작은 성과들을 만들어온 시민참여센터는 앞으로도 한인 사회의 정치력 향상을 위해서는 한인들의 정치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때문에 일단 커뮤니티는 늘 유권자 등록하고 투표율을 높이고 그다음에 한인 정치인이 나와야 된다라는 것들을 계속 염원하고 그러다가 어느 날 진짜 준비된 후보가 나왔을 때 당선이 되게끔 커뮤니티가 밀어주고 뭐 이런 상황에서 저희들은 늘 커뮤니티가 깨어 있게끔 교육하고 그다음에 홍보하고 그런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시민참여센터 23주년 연례 갈라 행사는 오는 25일 저녁 6시 반부터 플러싱 대동연회장에서 열립니다. 행사 참여나 후원 문의는 시민참여센터로 문의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폭탄 사이클론이 어제 오후까지 최대 시속 100마일의 강풍으로 뉴욕 뉴저지 일원을 포함한 북동부를 강타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국립기상청에 따르면 어제 강력한 폭풍 후에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메인주 등 북동부 지역 전체에서 총 50만 가구 이상의 단전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폭탄 사이클론은 24시간 내에 대기압이 24밀리바 이상 급격하게 떨어졌을 때 발생하는데 이는 대체로 대량의 비와 평균 시속 60마일의 강풍과 2에서 4인치가량의 강우를 동반합니다. 뉴욕주는 어제 오전까지 약 4만 1,000가구, 뉴저지주는 2만 가구 이상, 커네티컷주는 4만 가구 이상이 단전 피해를 겪었고 매사추세츠는 22만 가구 이상, 메인주는 약 20만 가구가 전력을 공급받지 못했다고 뉴욕타임즈 등이 보도했습니다. 이와 같은 잇따른 정전 사태에 메인 커네티컷주의 일부 학교가 하루 동안 문을 닫기도 했습니다. 어제 각 공항의 평균 항공기 운항 지연 시간은 JFK 공항 1시간, 라과디아 50분, 뉴워크 공항 1시간 30분이었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폭탄 사이클론이 지나간 후 북동부 일대의 기온이 화씨 5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질 것으로 예보해 일부 업스테이트 뉴욕 지역에서는 눈이 내릴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그리고 펜실베니아주 주지사들이 함께 회담을 갖고 전자담배 규제와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공동으로 추진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와 필 머피 뉴저지 주지사, 네드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 톰 울프 펜실베니아 주지사가 함께 각 주의 보건국 관료들과 회의를 갖고 공공보건 정책에 대한 의견을 나눴습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주 미 전역에서 전자담배를 사용하는 1,300여 명이 원인 모를 폐질환을 겪고 있으며 21개 주에서 26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앞으로 전자담배와 이를 생산 판매하는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안을 함께 만들기로 하고 기호용 마리화나가 합법화되는 데 있어 공통적인 규정을 정하는 것에도 의견을 나눴습니다.
쿠오모 주지사는 연방 정부가 전자담배와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주정부 차원의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라몬트 커네티컷 주지사는 북동부 주들의 가향 전자담배에 대한 일련의 조치들은 임시 방편에 지나지 않는다며 근본적으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법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뉴욕과 뉴저지주의 경우 의회에 민주당 소속 주지사와 민주당이 과반석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4개 주가 같은 법안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연방의회가 우버 사칭 범죄 방지 법안을 추진합니다. 법안은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에 운전자의 신원과 차량 식별을 위한 바코드가 명시된 표식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연방하원교통위원회는 우버 사칭 운전기사에 의한 범죄를 막기 위한 내용의 세미 법안 심의에 착수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 3월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 우버 기사를 사칭한 남성에게 살해된 뉴저지 출신 21세 여대생 사만다 조셉슨의 이름을 딴 것으로 뉴저지에서는 이미 지난 6월 세미법이 발효됐습니다. 법안은 우버, 리프트 등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 차량의 앞쪽과 뒤쪽 번호판 부분에 운전사의 신원과 차량 식별을 위한 바코드가 명시된 표식 부착을 의무화합니다. 이번 법안이 입법화되면 우버, 리프트 등 모든 차량 공유 서비스 이용자들은 차량에 부착돼 있는 바코드를 스마트폰 등으로 확인해 해당 차량이 실제 자신이 요청한 차량이 맞는지, 운전사가 누구인지 등을 손쉽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지난 8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거주 65세 한인 여성이 뉴아크공항에서 우버 사칭 운전사의 차량을 탔다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뉴욕주의 렌트 안정 아파트 거주 세입자들에 대한 보호가 한층 강화됐습니다. 새 렌트 안정법이 시행되면서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켰을 경우 건당 $1,000에서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지난 12일부터 새롭게 도입된 뉴욕주 렌트 안정법에 따르면 집주인은 임대료 5% 이상 인상을 원하거나 퇴거를 원하는 경우 1년 이내 계약자에게는 30일 이전, 1년에서 2년 거주자에게는 60일 이전,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최소 90일 이전에 관련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렌트 보증금은 한 달 임대료로 제한됐고 퇴거 시 보증금은 퇴거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세입자에게 돌려줘야 하고 보증금에 대한 공제가 있다면 그 내용을 담은 항목별 명세서를 함께 전달해야 합니다. 만약 집주인이 세입자를 불법적으로 퇴거시켰을 경우 건당 $1,000에서 $10,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와 함께 세입자가 렌트 위반 사항을 수정할 수 있는 기간도 기존 10일에서 30일로 늘어났고 렌트 계약 시 요구되는 신원 조회 등 신청 수수료도 $20로 제한됐습니다. 또 기존 세입자 퇴거 시 최고 20%까지 렌트를 인상시킬 수 있었던 베이컨시 보너스 규정이 폐지되고 임대료가 $2,774에 달하고 세입자의 수입이 2년 연속 $20만 달러가 넘을 경우 렌트 안정 가격이 아닌 시장 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1930년대 건립돼 심각한 시설 노후와 비인도적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던 뉴욕시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가 폐쇄됩니다. 뉴욕시는 보로별로 현대적인 신설 교도소 4곳을 세울 계획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어제 본회의 표결을 통해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지하고 보로별로 신설 교도소 4곳을 설치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2026년 12월 31일까지 라이커스 아일랜드 교도소를 폐쇄하며 맨하탄, 퀸즈, 브루클린, 브롱스 4곳에 현대적인 교도소들을 신설합니다. 새 교도소들은 재활 프로그램, 의료 서비스, 난방, 에어컨 시설 등이 제공되며 현재 1인당 60스퀘어피트에서 75스퀘어피트까지 공간이 확장됩니다. 수감자들은 교도소에서 자신이 불리고 싶은 이름과 성별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수감자들에 대해서는 시정부 의료 서비스 제공단체가 변호사들에게 이들의 건강 상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시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뉴욕시 교도소 수감 인원을 3,300명까지 감소시킨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시정부는 조례안 통과에 앞서 뉴욕시 사법 시스템 개혁을 위해 3억 9,100만 달러 예산을 투자한다고 밝혔으며 예산의 70%는 새로운 프로그램 운영에 사용되며 주로 주거, 정신건강, 폭력 방지 등에 사용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캘리포니아주에서 대규모 지진 훈련 쉐이크아웃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쉐이크아웃 주최 측은 오늘 오전 10시 17분에 시행된 훈련에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과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에서 주민 1,000만여 명이 참가했다고 밝혔습니다. 훈련은 지진이 발생했다는 가정하에 실시됐으며 참가자들은 바닥에 앉고 책상이나 테이블 등의 밑으로 몸을 피하는 행동을 60초 동안 시행했습니다. 이에 대해 쉐이크아웃 측은 대부분의 주민들은 지진으로 인한 피해를 실제로 겪어보지 않은 만큼 직접 훈련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최악의 적자 사태를 기록했던 LA 한인 축제가 올해 흑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LA 한인축제재단은 지난달 26일부터 나흘 동안 진행된 제46회 LA 한인축제의 중간 결산 보고서를 발표하고 총 수입이 86만 9,476달러, 총 지출은 68만 2,688달러로 한인축제의 총 순이익이 18만 6,788달러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건비와 오피스 운영비, 지난해 축제의 부채 등 일부 미지급금을 포함하면 올해까지 8만 1,263달러가 남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재단 측은 지난해 무리한 공연으로 인한 예산 문제로 어려운 시간을 보냈지만 허리띠를 졸라맨 결과 올해 흑자를 기록할 수 있었다면서 축제 본연의 자세로 돌아가기 위한 취지로 수익금의 일부인 2만 달러를 커뮤니티 단체에 기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이진필 재외선거관과 현보영 변호사, 이영아 씨 등 3명으로 구성된 뉴욕 재외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선거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뉴욕 재외선관위는 앞으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추천하는 인사 2명을 추가로 선임해 모두 5명으로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이번 재외선관위 운영기간은 18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로 재외투표소 운영과 부정선거 예방, 투표 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뉴욕 총영사관은 어제 인터넷 홈페이지와 온라인상에 보이스피싱 주의 안내문을 게재했습니다. 안내문에 따르면 올 들어 지속적으로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주미 대사관 직원을 사칭하는 보이스피싱 시도가 발생하고 있는데 주로 워싱턴 DC 지역 번호인 202번으로 시작되는 전화번호를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경찰청으로 연결시켜 주겠다고 하며 개인 정보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교육청은 지난 4년 동안 공립학교 인터넷 속도 개선 사업을 실시해 1,300여 학교의 평균 인터넷 속도를 100MB로 업그레이드 시켰다고 밝혔습니다. 리처드 카란자 뉴욕시 교육감은 인터넷 평균 속도가 4년 전보다 10배 개선된 상황이라며 각 학교별로 사이언스 랩, 로봇 관련 수업이 활성화됨에 따라 수업 상황에 걸맞는 인터넷 환경을 구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인단체들이 백악관 청원 사이트에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우길기 사용을 반대하는 청원을 게시하고 캠페인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3주 만에 서명자가 6만 명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으나 1차 목표였던 10만 명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청원 캠페인을 주도하고 있는 박윤숙 화랑청소년재단 회장은 24일까지 서명자가 10만 명이 될 수 있도록 한인들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고 서명 캠페인 참여를 호소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토요일 맑은 날씨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 61도, 섭씨 영상 16도, 밤 최저 기온 46도, 섭씨 영상 8도 예상됩니다. 일요일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월요일 대체로 맑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길 바랍니다.